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과연 구축물로 보아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사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A 법인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물로 보아서 2017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내용연수 40년을 적용을 하였으나 2018 사업년도부터는 해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임의로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이 기타 기계장치로 보아서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당해 내국법인의 질의 내용을 보시면요. 내국법인이 전력을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그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 적용 시에 해당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과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당의 질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법령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송금불산입 규정입니다. 1항에서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을 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그리고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범위 내에서 그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년의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송금에 산입을 하고 그 계산한 금액 중에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을 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1이 감가상각 자산을 시작을 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그리고 2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1에서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감옥, 건물 및 구축물이라고 해서 감옥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그리고 다목이 선박 및 항공기, 그 다음에 라목이 기계 및 장치로 해서 열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요. 상각 범위액의 계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1항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 방법 중에 당의 법인이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위 건축물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 그리고 2에서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정률법이라든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감옥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 방법별 상각률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2가 중요한데요. 제1호 외의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하고 규정을 하고 있죠. 즉 1호에서가 우리가 1호에서가 이제 시험연구용 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에 대한 그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을 하면서 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또는 업종별로 기준 내용 연수에 그 기준 내용 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 연수와 상각률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요. 3항 0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 제2호조 2호 제1호 외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그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즉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그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이제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번과 4번에서는 기준 내용연수 범위 및 내용연수 범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년짜리는 연화조, 블록조, 그리고 콘크리트조, 토조, 토목조, 목조, 몰골, 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에 대해서 기준 내용연수 20년짜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건축물 등에 대해서 그리고 4에서는 기준 내용연수 40년짜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그 자산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연화조, 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그런 모든 건물과 구축물을 40년짜리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는 건물, 부속 설비를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부속 설비를 포함한 건물 및 구축물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혹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에서가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을 할 때 부속 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라든가 급배수, 위생 설비, 가스 설비, 그리고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 설비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 설비나 공작물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부속 설비를 우리가 구축물과 구분을 해서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별표 5에 따른 이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을 하지 않고 이때에는 별표 6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임의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보시면요. 이때는 별표 6의 내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분 8에서 기준 내용연수 이제 16년짜리는 적용 대상 자산이 대분류에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중분류 35번에서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그런 공급업에 대해서 당해 내용연수 16년짜리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에서는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별표 5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당해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2번에서가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이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이라든가 사용 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 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내용수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관계 법령 중에 이제 건축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2조에서는 건축물이란 이제 1항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그리고 기둥이라든가 벽면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건축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의 그 준용 규정을 보시면요. 1항에서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시장이라든가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작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6m를 넘는 굴뚝이라든가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감옥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시장이라든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제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항에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2.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3. 토지 채취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제 관계 법령 등을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당해 질의법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당의 내용연수 감가상각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그 내용연수를 적용을 할 때 우리가 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 5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표 6에 따른 이제 우리가 업종별 자산이죠. 업종별 자산에 따른 그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제 해답을 한번 추려보시면요. 해답은 내국법인이 전력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판매 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그 내용연수는요, 별표 5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표 5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 범위인 40년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와 관련돼서 과연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 경우, 이때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우리가 구축물로 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별표 5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표 6에 따른 이제 업종별 자산이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